오늘 코이카 해외봉사단을 소개해드리게 된 김민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접하시면서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와 동시에 봉사단이 왜 이 자리에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서 해외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경험을 쌓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과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취업이나 진로를 선택하시는 데에도 실제로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해외봉사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뭔지, 활동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원 자격과 전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실제로 참여하셨던 귀국단원의 사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은요, 외교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 국별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 글로벌 연수, 민관협력, 다자협력 및 국외 파트너십, 긴급 구호 및 인도적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코이카 일반봉사단,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카 봉사단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면요. 먼저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고 분야별 전문 역량을 신장시키고 과제 수행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 개인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협력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 그리고 활동 경험을 국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사회적 임팩트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코이카 저희 일반 봉사단과 프로젝트 봉사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봉사단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파견이 됩니다. 직종과 관련된 전공, 경력, 자격증 중에 한 가지만 소지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청년 만 34세 이하를 80% 선발을 하고 나머지를 연령 무관 수요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 기관을 포함해서 5개월 이내로 파견이 되고요. 수요별로 필요 자격이나 역량을 보유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파견 직종은 공공행정, 교육, 국제개발, 한국어, 보건의료, 직업훈련 이렇게 6개 분야의 28개 직종으로 파견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직종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소지하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시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프로젝트 봉사단 국제개발 직종으로는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번에 보시면 르완다 사업에 파견이 된다고 하시면 이제 르완다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종이 국제개발, 음악교육, 청소년개발, 컴퓨터 교육으로 파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 직종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뭔가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모집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프로그램별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활동 기간이나 방식,
어떤 역량 대비해서 가장 적합한 분야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봉사단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봉사단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개요와 파견 기관 정보, 그리고 파견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기관 소개, 주요 활동 내용,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파견되시게 될 기관과 활동하시게 될 기관이나 뭐 사업 내용, 그리고 생활하시게 되는 공간에 대한 사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직종별 세부활동 내역이라는 파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신 다음에 어떤 우대사항이라든지 활동 내용 이런 걸 좀 상세하게 보시고 본인이 활동하실 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수요를 선택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해외 활동 경험, 국내 봉사 실적, 외국어 능력이 아니라 모집 분야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하고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도 질문 많이 해주셨었는데 뭔가 꼭 영어 점수나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활동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잘 활동하실 수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봉사단은 먼저 모집 선발 단계를 거치고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현지로 파견이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다시 한번 현지 교육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귀국하시고 나면 저희 쪽에서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국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코이카에서 출국 준비금, 예방접종, 항공료, 화물 탁송료까지 모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기관과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현장 활동, 역량 강화 학습비, 안전과 관련된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현지 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보험 및 건강관리, 귀국준비금, 귀국 화물 탁송료까지 모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봉사단은 저희가 따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이제 각 국가의 물가를 고려해서 월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비는 이제 국가별 지급 기준 내에서 상한액 내에서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금액만큼 지원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귀국을 하시고 나면 국내 건강검진과 함께 커리어 적립금이라고 해서 활동하시는 동안 본인 앞으로 60만 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을 현지에서 활동했다 하면 귀국 신고를 하고 나시면 18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코이카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국제협력단의 직원으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경력을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FK 장학금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대학원 지원하실 때 그 장학금 제도에 지원을 하셔서 선발이 되시면 대학교 학비의 일부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풀에 등록이 되어서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개발협력 커리어센터는 개발협력 인재,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이카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오시면 모두 개발협력 인재가 되시는 거고요. 취창업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유관 분야 채용 정보, 그리고 코이카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 정보, 개발협력 분야 교육과 행사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봉사단 선발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모집 공고가 뜨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앞에 부스에서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모집할 때마다 모집 공고를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차에서 서류 심사와 적합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 해주시고, 1차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2차 전형, 면접 전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면접과 토의 면접으로 구성이 되고요. 면접에서 합격하시고 나면 3차 전형, 신체검사, 신용조회, 결격사유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서 모두 통과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신 그 지원서에 작성하신 사업에 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배정을 할 때는 지원자의 자격 요건과 그 수요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지원자의 파견 희망 사업과 세부 직종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면접 심사에서 얼마나 고득점을 받았는지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지원하실 때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성적을 소지하고 계시면 점수대별로 가산점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 배려층 같은 경우에는 항목별로 이제 또 가산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회봉사 200시간 이상, 해외봉사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다거나, ODA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ODA 교육원이라고 코이카 ODA 교육원 교육을 수료만 하셔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 실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해외봉사단 선발할 때 공인 영어 성적은 필수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점 항목에 해당이 되고요. 꼭 영어를 잘하시거나 영어 점수가 없으시더라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시고 나면 이제 저희가 국내 교육과 현지 적응 교육을 할 때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서류 점수에서는 우선 1차 합격 그 선만 넘고 나면은 서류보다는 저희가 면접에서 어떤 그 마음으로 봉사단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내가 봉사단에 임할 것인지,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친화력과 소통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단 활동과 본인이 활동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로 뭐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국가로 파견이 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서를 쓰실 때 3지망까지 기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1지망으로 배정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제 면접 점수라든지 저희 면접 과정에서 조금 더 뭐 2지망이나 3지망 수요에 적합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봉사단 참여 전에 좀 준비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 정보들을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산점 요건,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다 챙겨주시면 좋고요. 신체, 건강, 저희 해외로 파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 그리고 저희 일정과 전형별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오픈마인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그 해외봉사단 모집 관련 일정이 있을 때마다 카톡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아래에 메일 주소 KOV 숫자 1 koika.go.kr이나 아니면 1588-0434에 내선 1번으로 하시면 저희 코이카 상담센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간단한 문의 같은 거 주실 수 있고요.
1대1 컨설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모집 공지사항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쪽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1대1로 대면 컨설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군 복무 이후에 해외봉사단에 참여하셨던 귀국단원의 사례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이카 해외봉사단 54기 모로코 귀국단원 박성진입니다. 먼저 저는 강원대학교 그 127 학군단을 전역하고 그 다음에 학군 57기로 51사단 기동대대 통신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전역 후에 해외봉사단 154기로 선별되어가지고 사회복지 직종으로 1년 2개월 동안 해외봉사를 다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봉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모로코에서 생활,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 동기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요. 대학교 때 코이카 해외봉사단에 대한 소식은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그냥 해외봉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해외봉사를 신청하였고 다른 NGO 기관도 해외봉사를 많이 하지만 코이카가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코이카를 선택했고요. 코이카 그 봉사단을 제가 처음에 지원을 알아보던 중이니까 그 때가 코로나 시절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가 전역하고는 바로 그 모집을 하지 않아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꼭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게 된 모로코라는 나라를 좀 설명드리면은 먼저 저는 1지망은 우간다, 2지망은 탄자니아, 3지망은 키르기스탄을 선택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좀 지망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로코가 나왔을 때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검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라는 도시가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제가 있던 데는 이제 아주르라는 지역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강원도 같은 이제 산간 지역에 눈이 좀 많이 오는 유일하게 모로코에서 눈이 오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교육입니다. 이제 파견이 확정이 되고 나서 국내 교육을 가게 되는데요. 국내 교육 동안은 제가 코로나 시기여서 좀 짧게 기간을 단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오프라인 영어 수련원에서 하게 되고 1주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영어 수련원에서는 이제 언어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봉사 가게 되는 봉사 단원들을 좀 만나고요. 다양한 이제 생활 특징이나 안전 교육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교육이 끝나고 현지 적응 교육이라 해서 모로코로 직접 가게 되어서 거기서 한 달 정도를 현지 교육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진짜 어학당에서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우고 모로코에서 사용하게 될 아랍어나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 교육 중에 이제 진짜 제가 파견돼야 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1주 정도를 이제 OJT 교육이라 해가지고 아주르에 직접 가가지고 기간 방문도 하고
저와 같이 일하게 될 코워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가 지내게 될 집을 좀 계약해야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간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부동산이나 코워커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집 계약을 하고 이렇게 좀 많은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파견됐던 기간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야아카와인 대학 공동체 개발센터라는 곳인데 아주르 근처에 작은 도시에 큰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대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인데요. 아주르 지역의 이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언어교육,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기간에 파견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로 이제 돌아가서 현지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가져온 짐을 다 가지고 아주르로 가가지고 진짜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사실 뭐 사람들도 그 새로운 동양인이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낯설어하고 저한테 먼저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기간에 갔을 때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외우는 거를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 뭐 식당 이모, 경비원, 뭐 보는 사람마다 좀 서툴지만 먼저 인사하고 다가갔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관장님께서 저한테 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다가 기간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봐왔던 게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좀 기간에 남아가지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체육 활동이나 미술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색칠하는 거나 만들기, 그다음 뭐 한국 관련된 이제 물품을 만들거나 그런 이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로 갔다 보니까 아주르에서 좀 생활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하면서 기간 이용자분들의 가정 방문이나 지역 사회 조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기관 실무자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좀 확인하고 조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로코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아랍 국가다 보니까 뭐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 하는 명절이나 뭐 여성의 날, 그 다음에 아랍 국가 그 아랍 문화가 있을 때 기념일을 항상 저희가 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직원들과 함께 행사 보조도 하고 기관 일원으로서 행사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르에 있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던 데가 굉장히 작은 시골이어가지고 대도시에만 한국 식당이 있고 다른 식구들은 이제 저기 나가가지고 도시에 가는 일이 좀 드물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좀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보다 먼저 와 있던 봉사단원과 함께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제가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 모로코에 계신 모든 봉사단원들한테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한국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이제 협력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대도시에 있는 이제 뭐 한인 식당 사장님도 모셔서 이제 치킨도 만들고, 그 다음에 봉사단원 중에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래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복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한복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도에 이제 한국어학당이랑 코이카 현지 사무소에서 한복을 싹 다 쓸어와가지고 이때 행사 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복만 입는 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런어웨이를 하고 싶어서 거기 이용자들을 선별해가지고 밤새 뭐 런어웨이 연습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제 협력 활동을 또 이제 제가 좀 드물게 2번을 했는데요. 티플렛이라는 또 작은 도시에 있는 봉사단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간이 좀 낙후되어가지고 페인트 활동을 이제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저희 봉사단들을 좀 모셔와가지고 같이 이제 페인트 작업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1년을 이제 필수로 봉사를 하고 2개월을 연장해가지고 1년 2개월을 봉사를 마치고 귀국을 하였는데요. 봉사를 다녀온 후에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좀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는데 일단 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커졌고요. 모로코에서도 언어도 부족하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환경에서 지냈지만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도 뭐 모로코에서도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를 좀 경험하면서 시야도 좀 넓어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막상 해보면은 걱정보다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코이카 해외봉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